셀 참조 가겠습니다. 참조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수식에서 다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입력된 실제 데이터 대신 셀 주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을 갖다가 참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상대 참조가 있고요. A1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참조가 있어요. 얘는 $A, $1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붙박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달러 이렇게 딱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혼합 참조,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A1 또는 $A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조는 상대, 절대, 혼합 세 가지가 있다. 상대는 그렇게 A1, 절대는 앞뒤로 $, 혼합은 앞 또는 뒤에 $,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 참조는 상대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위치의 관계, 그래서 상대 참조로 입력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채우기 핸들을 복사했을 때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변경돼요. 그게 바로 상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는 말 그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참조를 이용한 수식은 채우기 핸들을 복사해도 변경되지 않는 참조이다. 결국 절대 변함이 없는 참조, 그게 바로 절대 참조예요. 그리고 얘는 달러 표시를 붙인다라는 거죠. 이 달러가 뭔가 고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이 달러 표시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요. F4 키를 이용해서도 자동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혼합 참조는 뭐예요? 앞뒤에 하나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달러가 붙어 있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안 붙어 있는 부분은 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F4를 이용해서 F4를 한번 누르게 되면 $A, $1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면 $A1,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A1, 이번엔 이제 앞에 붙은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4를 이용해서 변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인데요. 다른 워크시트의 셀을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느낌표예요. 느낌표.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는 A의 5 곱하기 그 다음에 시트 2에 있는 A5 셀이에요. 이랬을 때 느낌표를 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는 느낌표로 구분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썩 넣어두세요. 워크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는 느낌표로 구분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워크시트 이름이 공백이 있는 경우에 작은 따옴표로 감싼다. 예를 들어서 는 A5 곱하기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일람 공백이 있잖아요. 이때는 작은 따옴표로 앞뒤로 주고 그 다음에 느낌표 A5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른 통합 문서에서의 셀 참조. 통합 문서 이름은 대괄호로 둘러싸면 돼요. 그리고 워크시트 이름, 셀 주소를 입력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는 A5 곱하기 그 다음에 대괄호 성적 일람표점 XLSX 통합 문서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로 닫고요. 그 다음에 시트 1에 느낌표 A5. 그래서 통합 문서 이름은 대괄호로 묶어준다. 이거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통합 문서의 이름이 공백이 있을 때 통합 문서와 시트 이름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준다. 는 A5 곱하기 바로 이 부분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거죠. 성적 일람표, 그 다음 여기까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느낌표 A5 이렇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3차원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 예를 들면 바로 얘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뭘 뜻하는 거냐면 합을 구하라. 시트 1에서 시트 5까지 요 콜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1에서 시트 5까지 그래놓고 느낌표 A의 1 그러면 시트 1의 A1 셀, 시트 2의 A1 셀, 시트 3의 A1, 시트 4의 A1, 시트 5의 A1 이걸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 수식에서는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좀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R1, C1 참조는 뭐냐면 R은 row, 행, C는 컬럼, 열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열, B열, C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1, 2, 3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엑셀 옵션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라 엑셀 옵션의 수식의 수식 작업에서 R1, C1 참조 스타일 확인란을 선택하게 되면 A열, B열, C열 대신에 1, 2, 1열, 2열, 3열 이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름 사용 가겠습니다. 셀이나 특정 영역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정의해 두고 얘를 수식에서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름을 작성하는 규칙.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 그 다음에 원화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글자는 얘네들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 줄 때 셀 주소와 같은 형태의 이름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 셀 주소 대신에 사용하는데 그 이름을 셀 주소처럼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공백 사용할 수 없고 낱말을 구분하려면 밑줄이나 마침표를 사용하더라라는 거고 최대 255자까지 정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문. 또 하나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같은 통합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정의가 됩니다. 절대 참조로 정의. 이름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일반 점수 B의 2에서 B의 5.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합을 구할 건데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을 구할 건데 B의 2에서부터 B의 5까지 합을 구할 거예요. 엔터 치면은 합이 구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을 정의할 겁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컴일반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범위는 이름이 컴일반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컴일반.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SUM 가로 열고 셀 주소를 줄 게 아니고 컴일반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 나오잖아요. 그 범위가 엔터를 치게 되면 합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수식 탭에 가게 되면 이름 관리자, 그 다음에 이름 정의, 여기서도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 또 선택 영역에서도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